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연결은 안타깝게 안 되겠네요. 영상 없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좀 스튜디오가 여의치 않으면 꼭 저희가 다른 녹음실을 이용하게 됐는데 연속 2주를 이렇게 이제 얼굴 못 뵙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유승현 기자는 안경 이렇게 끼고 자다 일어난 모습하고 온 것도 처음 봤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썸네일로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여기저기 유튜브 연결 안 된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좀 길게 한 편 나갔는데 이번 주도 잘 되면 굳이 2편 안 하고 한 편으로 나가죠 룰 없어요. 이제 룰 정하지 말아야겠어요.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때 달라요. 네. 자, 오늘 일단 간단히 이제 유승현 기자님이 곧 보도를 할 코로나 상황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의 자유의지 편 있었어요. 네. 제목이 그 야식시키는 건 내 자유의지가 아니다로 저희가 띄운 내용이 있었는데 그 후속편을 또 우리 선배님께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코로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상황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유행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말을 했는데 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신규 확진자 제일 먼저 보고 위중증, 사망 이런 지표들을 보잖아요. 이게 한 주 전 대비 획기적으로 줄어든 그런 퍼센티지를 나타냈고 10% 이상 다 줄었고 신규 확진자는 한 27% 정도 줄었다고 이제 집계가 됐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언제 해제될 것인가, 이게 설 이전에 발표가 될 것인가,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인가인데 네. 지금 설 연휴가 한 주 남았잖아요. 네네.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근데 언제 될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저희도 아직 모르는데 이런 지표를 봐서는 이제 완화하는 데 있어서 국내 지표만으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게 고위험군이나 면역 저하자분들, 고위험층은 이제 동절기 백신 접종률을 좀 끌어올려서 이런 변수가 있더라도 감염의 위험에서 조금 지켜야 하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 목표치에 되게 도달을 많이 못해서 이제 그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자들은 근데 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아나요? 그 소식을? 취재를 하다 보면 먼저 알 수도 진짜? 있고. 얼마나 이제 차이나요? 하루 전 근데 이게 여러 취재원의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 위원회에서 우선은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를 모아서 의견을 이제 정부에 전달을 하고 정부에서도 방역 당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걸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해외 유입 같은 경우는 질병청 소관만이 아니고 외교부, 국토부 이런 여러 가지 부처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해서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어느 시점이 제일 안전하고 이게 큰 무리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아직 살짝 따져야 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라는 건데 설 연휴 어쨌든 전후로는 어떤 마스크 해제가 되는 부분은 생길 수 있나요?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발표를 이번 주에 할 예정인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또 발표가 되느냐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느냐는 일단 코로나 소식을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포인트가 궁금해서 물어봤네요, 괜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지난주도 계속 감소세였어요. 연속 2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처음으로 1m로 떨어졌고 그런데 지난주는 신규 중환자 수가 주간 평균을 따져봤더니 늘었어요. 한 17% 정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변수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나 만에 하나 이게 고위험군으로 확산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봤더니 그것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4가지 조건 중에 3가지는 완벽하게 맞은 거고 고위험군의 예방 접종률,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50%, 감염 취약 시설의 60%는 그건 사실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만 빼고 다 했으니까 국내 상황은 괜찮았고 하나가 이제 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성급하게 못한 게 중국 변수였죠. 지금 우리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은 아니지만 네. 강력한 검역 조치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중국에다가는 검역 조치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를 풀고 이건 조금 안 맞죠. 결이 약간 어긋나는 듯한 적이죠. 그래서 뭐냐면 중국 검역 완화를 풀면서 이걸 함께 어쨌든 똑같은 날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기는 방향을 그렇게 가닥을 같이 잡고 가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뭔가 좀 하는데 제대로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맛이 나지. 중국은 계속 강화하고 우리 실내 파라고 해제 만세 이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프로 냄새가 안 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 중국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을 못 믿어 했던 게 비공개였어요. 공개를 안 했는데 중국이 좀 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변이 보고 건수가 확 늘었어요.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12월 따라서 620건을 넘게 보고했고 1월 들어서 2,000건이 넘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사망자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일요일이죠. 어제.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날부터는 이게 수요일 날 나가는 목요일 날 나가는 그러면 2, 3일 전일 텐데 네. 일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한 달 새 중국이 위드 코로나하고 한 달 새 5만 9천 명 사망했다. 그동안 중국이 3년 동안 사망자라고 발표한 거는 한 5,200명이거든요. 10배 넘게 한 달 새에 사망했다고 밝힌 거예요. 물론 이게 추정치보다는 훨씬 적을 걸로 봅니다. 우리 런던 대학 팀이 한 것도 하루에 10,000명, 그다음에 미국 연구팀은 하루에 18,000명 정도 사망했을 거라고 한다면 뭐 거의 30만 명, 4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6만 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중국 당국으로서는 그것은 병원에서 사망한 공식 통계고 집에서 사망한 경우는 못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6만 명이라는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하면 되게 진일보한 투명성이다. 그다음에 지금 봤더니 네. 중국 상황 봤더니 중국 상황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홍콩이나 다른 인접한 도시들이죠. 네. 옛날에 3월 달에 정도의 정점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정점이 통과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정점을 지나서 환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중국이 보고하기 시작하고 이렇다면 중국 검역 완화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의 상황은 국내 상황, 국외 상황이 모두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은 지금 어쨌든 맑음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 국민들 실내 마스크 해제,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라 완화 되게 요구가 많았죠. 특히 교육계 그리고 얼굴이 좀 예쁘신 분들은 더 싫었어요. 막 얼마나 싫겠어. 자기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막 내보이길래. 알았어요. 그쵸? 우리는 좋았어요. 가리고 다닐 수 있어서. 뭐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대들이 가려주셔서 저도 좋았어요. 나는 좋았다고. 그래서 좋았대.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취재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중대본이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리고 방대본이 있어요. 방역 이걸 하는 질병청과 복지부. 네. 딱 중대본에 뭐라고요? 그러면 중대본은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무조건 이거는 질병관리청 방대본에서 딱 해갖고 와야 돼. 다만 이게 실내 마스크를 빨리 완화하자는 그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오기만 하면 우리 신속히 처리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방대본에 물어봅니다. 어때? 그러면 설 즈음을 해서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한 완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설 즈음에는 뭐 대충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설 즈음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보면 중대본에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는 설 즈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설 전에 그런 것들이 발표해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해요. 네. 그럼 이제 역으로 이쪽에 취재요. 저쪽 위쪽 중대본은 보니까 아무리 계획이 해도 설 전이었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얘기할 수는 없대요.
이거는 뭐 방대본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지. 우리도 뭐 국민 열망들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도 뭐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설전 발표가 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설전 발표가 유력기라고 기사를 쓰는 거는 이런 이 복합적인 취재를 통해서 상상력을 느낌상으로. 예. 아니 근데 왜냐면 그렇죠. 특별히 늦출 이유가 없죠. 긍정적으로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통 때려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으로 굴려 우리 통으로 굴려 이게 상상력인데. 통밥. 네, 통밥이 사실은 통밥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계산을 하지 않고 정확히 계산을 하는 것은 슈퍼컴퓨터죠. 근데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게 또 되게 아주 핫해요. 무슨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니까 뭘로 이용한 거죠. 이제 어마어마하게 전산 속도가 빨라서 기존에는 어떤 걸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면서 지레짐작으로 가능한 걸 딱딱 추리는 거죠. 모든 걸 다 계산하는 건 슈퍼컴퓨터인데 근데 양자 컴퓨터는 너무 빨리 계산해서 이게 나중에 어쨌든 이거를 도입하는 게 지금 의료계에서도 대단히 핫합니다. 핫해요. 머리에 심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할래. 확 심어버리고 싶다. 그런 모든 것이 나오는 순간 네. 저는 제가 이걸 인공지능 의료학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완제품이 제 태어났을 때 나오는 걸 바라지 않겠다. 너무 끔찍해요. 그런 완벽한 칩을 심을 때까지 나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안 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진짜요? 그런 영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자체 그 개념이 인공지능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대가, 그러니까 언론에 전혀 등장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아주,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가들은 본인의 자산이 그냥 세계적인 저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정원, 프랑스의 뭐 이런 데하고 막 얘기하는 그런 레벨이에요. 정말. 그래서 뭐냐면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기자는 그런 거죠. 기자가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들을 찾아서 취재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바이러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와 백신.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유승현 기자가 막 취재해서 식약처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코로나19 치료자 백신 관련된. 저는 그래갖고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그날 저녁에 다른 거기에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감이 있다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또 인터뷰는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인공지능도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인공지능과 이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일단 테스트하는 게 언어 번역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뭐 기존에 이제 언어 번역률 뭐 90% 이상 됐다. 그래서 쓸만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각각의 인공지능을 서로 대화를 시켰잖아요. 지들끼리. 그랬더니 개발자들이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언어로 걔네들이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 양측의 개발자가 그랬죠. 이건 나도 예측 못했다. 그런 거죠. 새로운 언어. 네, 아무튼 그런데 이거 무슨 얘기가 돼 인공지능까지 나왔지? 이 기자들 취재하는 방식. 그렇죠. 이 지레짐작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봤자 이제 이런 거는 시기적 단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단독자를 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내일 뭐 어떤 기준 때문에 뭐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소소하게 단독을 했는데 단독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정부가 발표할 거고 제가 미리 취재가 돼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시기를 논하는 것은 이렇게 왜냐하면 시기를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취재를 했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 됐나요? 이게 그럼 대충 이제 설날쯤에부터는 봐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 설 연휴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니까 금요일이 마지노선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방역 당국 방대본 중대본이라면 금요일 발표를 해서 오늘부터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내일 회의를 하기로 돼 있죠. 내일 회의에서 어떤 거를 사전 교류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니까
우리 가장 높은 사람이 이거를 딱 국민에게 발표할 때 설 전에 발표하는 게 그게 네. 빛이 나지. 설 이 연휴 후에 이제 이런 들뜸이 딱 가라앉을 때 이걸 하는 것은 안 맞죠. 신성으로. 여러 가지를 딱 보면 뭐 그렇죠. 예전에는 설 전에 일부러 더 안 풀어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 전에 안 풀 수도 있겠죠. 설 전에 안 풀고 발표를 언제부터 2월 며칠부터 실내 마스크 완화하겠습니다를 설 전에 하는 거죠. 발표한다. 예. 근데 만약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사실 이거는 가만히 돌아보면 실내 마스크 완화가 어디서 나왔죠? 대전시, 충남도지사, 현 국민의힘 소속 집권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만큼 정치권의 요구, 정치권은 여론, 민심을 반영하잖아요. 민심이 센 영역이라서 이걸 이 민심을 쓸데없이 이건 정말로 근거 있게 민심을 밀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으면 민심을 밀어낼 수는 없겠죠. 그 누구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본격 주제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AI 얘기하는 바람에 나도 본격 주제에 제가 아까 예고했듯이 자유의지에 대한 후속편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줄 알았네. 다시 돌아와서 까먹었어. 자, 현대 뇌과학은 자유의지의 개입 순간을 우리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 관여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했죠. 내 책임. 그래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우리가 감형을 하는 거죠. 그게 술, 그게 마약, 그게 질병이든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우리가 감형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의미로. 그런데 지난번 실험에서 어떻게 했죠? 나의 의식, 나는 이때 오른손 버튼을 누르려고 했어. 난 Z를 봤을 때 오른손을 누르겠다고 결정을 해서 오른손을 눌렀는데 이미 오른손을 누른 뇌파를 추적해서 봤더니 Z보다 훨씬 더 먼저 10초 전에 있었다. 이거는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에서 출발했다. 뭐야. 아니 내가 하는 행동인데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이 시작이 출발점이 무의식에서 나왔다. 의식의 전에 왔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빅뱅 이론을 빅뱅 이론의 어떤 이걸 다진 스티브 호킹스도 얘기했죠. 네. 날씨가 한 달 전, 두 달 전 모든 조건에 의해서 날씨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유의지도 없다. 인간 행동은 그런 것이다. 날씨와 같은 것이다. 다만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거는 뇌과학자들은 현재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정해져 있다예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죠. 모든 미래에 게. 내가 할 행동까지도 이미 지금 다 다 정해져 있다는 거가 이제 하는 건 아직 몰라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상태는 뭐냐면 일단 자유의지가 개입하는 순간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발동하는지.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실제로 없거나 둘째, 자유의지를 관측할 수 없거나 관측할 수 있는 현대적 장비가 아직 없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논란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재미있게도 자유의지가 계속 없다는 쪽에 이 개입할 순간이 없다는 쪽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스위스 제네바 연구팀이 내가 자발적인 행동의 뇌파를 봤더니 이거는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호흡을 생각했을까요? 그 수많은 선택의 행동의 뇌파의 변수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 왜 호흡을 했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 제일 저자가 박형동, 형동박이라는 한국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호흡은 우리 불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호흡을 가다듬는 게 인생을 가다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호흡은 모든 의식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흡과 결부시켰어요. 와, 희한하다. 특히 날숨과 그러니까 수많은 움직임, 비자발적인 움직임, 자발적인 움직임 중에서 비자발적인 움직임은 호흡과 상관없이 파형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발적인 움직임, 내가 뭘 해야겠다 하는 움직임은 날숨과 커플링이 돼 있어요. 와, 거기서 있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그런데 그 연구팀이 후속을 한 게 뭐냐면 이 호흡과 자발적인 움직임과 매칭되는 호흡이 상상력과 관련돼 있을까? 네. 이걸 본 거예요. 그거 언제 했어요? 그 후속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 말에 네. 작년 11월에 네.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사이 이분이 적을 옮겼더라고요. 그 스위스 제네바 연구팀에서 말레이시아 어떤 무슨 그 다른데 교수로 이제 가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제일 저자도 맞고요. 그 스위스 연구팀이 교신 저자, 그러니까 이 동료 저자로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옮겨간 대학과 이전에 있던 스위스 연구팀과 같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상상이 뭐냐, 상상이 뭐냐를 봐야 돼요. 상상이 도대체 뭐지? 실물을 보는 거. 상상 뭐냐면 제가 류일아 아나운서를 이렇게 보는 것. 상상은 눈을 감고 유일아 아나운서를 떠올리는 것이겠죠. 자, 류일아 아나운서를 딱 저한테 펑셔널 MRI를 딱 장착합니다. 펑셔널 MRI는 내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겠죠. 네. 유일아 아나운서를 딱 봤어요. 했더니 아주 이 미모의 이걸 하는 시각 그 미모를 캐치하는 그 시각 담당 부위가 자극이 되고 네. 불쾌한 냄새를 담당하는 후각 자극이 또 해요. 아마도 유일아 아나운서의 향수 냄새가 저가 싫었나 봐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진담은 아니고. 그리고 뭔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식욕이 자극돼요. 아마 우리 뽀얀거탑 회식을 하면서 즐겁게 먹었던 이런 것들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모든 똑같은 조건을 줘도 사람마다 뇌 반응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기억과 추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고 했잖아요. 이소라 님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대. 자, 이번에는 그러면 유일아 아나운서를 직접 보지 않고 눈을 감게 한 후 제 펑셔널 MR을 유일아 아나운서를 딱 했어요. 봤더니 비슷해요. 그 유일아 아나운서의 기억 때문에 식욕 뭐 이런 것들이 하고 냄새를 맡는 부위가 또 자극되고 그런데 이건 뭐 예상했던 일이죠. 네. 그런데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건 2004년도에 이미 뭐 밝혀졌는데 실물과 상상은 뇌로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상상을 해도 보는 거랑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제가 말씀드렸죠. 중력, 커다란 물체가 끌어들이는 사과가 떨어지는 지구로 떨어지는 힘과 로켓이 하늘로 날아갈 때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압력을 받는 것은 구분할 수 없다. 여기서 상대성 이론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이론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고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공간이 압축돼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 계산됐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또 역시 시간이 느리게 된다. 하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떠올리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뇌의 전기 자극이에요. 근데 뇌만 보고 있으면 지금 조동찬이 유일아를 실제로 보고 있는 건지 유일아를 떠올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아무튼 실물과 상상은 뇌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구분이 없어요. 네. 그런 건데 여기서 연구팀은 네.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자, 당신이 어떤 시각적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상상하세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결정하게 했어요. 행동을. 이런 되게 어렵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연구 절차 방법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아무튼 이거를 무작위로 이렇게 주어져서 이 시각의 상상, 행동학적 상상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행동으로 옮긴 것들을 제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것의 상관관계를 딱 봤더니 이 그래프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자발적 운동에서의 시작된 나의 뇌파, 의식을 넘어선 것은 호흡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네. 그 호흡은 시각적 상상과 행동적 상상과 같이 출발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자발적 행동에는 호흡이 따라가 있는데 그 호흡의 시작에서는 시각적 상상과 행동적 상상이 존재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상이에요? 모든 우리의 선택, 내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내가 짜장과 짬뽕 중에 짬뽕을 선택하고 하는 행동의 시작에는 시각적 상상과 행동적 상상이 앞에 있었습니다. 선행됐습니다. 그걸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자유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이 연구로 실제로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단언해서 결정하는 연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상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미래를 그려본 거에 대한 게 베이스가 되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시크릿이라고 옛날에 막 책이 있었죠. 유명하던 책. 뭐 미래에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상상하면 실제로. 저는 그래서 예. 이분이 궁금해졌던 게 이분이 2002년 월드컵 4강을 직접 그런 경험을 공유한 분인가? 지금 2022년의 월드컵은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나요? 뭐 그런 게 뭐 슬로건? 예, 슬로건이었다면 네. 2002년에는 꿈은 이루어진다. 네. 꿈은 상상이죠. 근데 내 기억에 그게 4강 갈 때 이거 만들어져 갖고 꿈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부터 이게 아니었어요. 그랬나? 준결승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거. 내 기억이 맞다. 네. 이런 면에,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연구가 나오는 와중에도 자유의지는 없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연구를 어떻게 해봤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파를 예측한 게 1916년입니다. 네. 네? 중력파가 있을 것이다. 중력파는 뭐냐면 이 지구의 중력, 그러니까 지구가 엄청난 중력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별, 우리가 직선거리에 있는 별이 아니라 다른 아니다. 이게 네. 여기를 올 때 휘어지면서 나오는 파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걸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언제 나타났냐면 100년 후에 최근에야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관측된 게 2017년이에요.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관측된 거는 101년 만입니다. 예? 그 이론이, 그 예측이 그런 것처럼 이 상상 이론이 실제로 현대 뇌가 그것이 어떤 장비일지는 모르겠죠. 현재 MRI나 뭐 PET나 이런 거를 뛰어넘는 어떤 장비겠죠. 그러면 어쩌면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상상이 시작되는 게 관측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100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을 이 시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의식의 바깥에서 무의식에서 순간 뭐 발동하지만 그것이 상상력과 같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유의지가 지금 내가 선택을 하기 전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좀 좋은 상상을 많이 해놓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동의해요. 저는 근데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좋은 염원을 하고 이렇게
항상 좋은 버킷리스트라든지 좋은 이제 미래를 설계하면 그 방향대로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희망을 갖잖아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만 기억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뭔가 버려지면서 내가 그때 이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더라 약간 이런 또 편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상상을 하는 거에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그 MBTI 중에서 상상을 많이 하는 MBTI 뭐예요? 그게 J N 본인 걸 몰라? 아니 나는 안 돼. 그게 중간 그 네 개 중에서 두 번째 뭘로 거 구분하는 건지. S랑 네,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 N이 그런 거죠? MBTI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상상하는 거를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항상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저도 뭐 많이 하는데 부자 되는 상상은 아무리 해도 잘 안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상 많이 말고 다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상은 많이 해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상은 제가 지금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상상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태원 참사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것은 그걸 봄으로써 생기는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더라도 그걸 떠올리면 똑같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건 뭐 지금 뭐 여러 연구가 진행돼 있는데 예. 똑같아요. 실제 그 영상을 보는 거하고 그 떠올리는 것과 역시 똑같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상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갈 수 있는 이 상상의 나래가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떠올리는 것 자체 이건 되게 어려운데 떠올리는 것 자체는 우리는 현재는 이 연구에서는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만약 이 떠올리는 것도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무한바퀴를 돌아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동작 액션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짬뽕을 먹고 옷을 뭘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실질적인 행동은 내 머릿속에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유쾌하면서 되게 즐겁게 봤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런 천재적인 상상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가장 재밌게 본 정말 보기가 아까워서 막 뭐 한 그런 거였습니다. 야, 이 후속편을 잘 한 것 같은 게 지난번 방송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어쩌라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랬는데 오늘은 좋은 상상을, 좋은 이제 기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다.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군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결론 내고 흑백을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저 결론 내리고 단정하고. 나 지금 결론부터 난 내려야 돼서 항상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진행자들의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 라디오 방송 앵커도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정면으로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정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지만 소금을 예전에는 그럼 먹지 말고 싱겁게 먹으세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틀리고 있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짜게 먹은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많은 복잡 다단하고 어느 게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행동 방향을 그냥 다수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커피죠. 네. 커피 진짜 반반이야. 좋다 반, 나쁘다 반. 커피를 마시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갖고 있는 그 카페인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항산화 물질도 그렇고 해서 이게 제일 놀랐던 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뇌 종양이 약간 늘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게 휴대전화만 뭐 사용한 게 변수가 휴대전화만인지 아닌 다른 변화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하고 휴대전화만
변수로 놓고 이런 것들은 또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네. 이런 상황에서 커피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많은 건데 근데 커피가 잠을 방해하는 사람한테는 잠을 방해하는 게 많은 암을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커피 마셔요. 아니면 커피 마시지 말아요. 이렇게 어떤 행동 강령을 단순하게 내리는 거는 저는 원래 그런 걸 별로 재미없어 하고 그런 주제는 아예 저는 접근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튼 무언가 알 수 없는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무언가 계속 고민을 남기는 계속 여운을 남기는 술에 대한 건 고민 없죠. 술은 다 안 좋다 그러니까. 아니죠. 술은 술은 좋은 게 없어. 좋은 것 좀 많이 좀 찾아와 보세요, 선배님. 제가 뭐 하나 있잖아요. 술이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도 즐겁게 있는데 잠은 그렇죠. 잠은 저 오늘 그런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이제 설날 거를 미리 이제 녹음을 했는데 네. 이렇게 잠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 거예요. 나 근데 너무 넷플릭스 보고 싶고 막 이런데 막 연휴에 그냥 직장에서 그런 걸 딱 보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잠은 뭐냐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나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게 너무너무나 재밌고 신나. 그걸로는 잠을 대신해도 된다. 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 네?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예. 딱 그것만. 그런데 내가 일한다 나 뭐 좀 공부 좀 한다 뭐 한다. 이건 완전히 너무 선배님 기준 아니에요? 우리 일하고 공부할 때 되게 재밌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서. 뭐 그렇다면 할 말은 없고요. 네. 네. 근데 술도 뭐 그런 거죠. 술도 딱 오로지 유의의 즐거움의 도구로만 사용되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나쁘고요. 아무튼 저는 이 상상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만약 우리가 네. 그게 이제 자유의지죠. 만약 그게 있다면 그것의 근본은 상상이고 나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렇게 몫을 다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정말로 이 상상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 얘기 이것도 다음 편 괜찮겠네요. 네, 이것도 네. 이미 수학적으로 계산해 놓은 분들이 있어서 네. 세상에는 다양한 천재들이 진짜 또 갑자기 든 생각이 네. 자꾸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 보다가 이렇게 계속 막 새는 거예요. 학교 수업 들을 때도 많이 그랬고 근데 그것도 사실 자유의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이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내가 하는 것은 떠올리는 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어쨌든 하시는 건 그게 의도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유의지냐 아니냐라고 본 거죠. 근데 이걸 만약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출발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선택적인 행동, 이 떠올리는 것도 그냥 자유의지면? 어차피 그냥 다 결정이 돼 있는 거다. 그러면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현재 내가 선택하는 애플이냐 삼성이냐를 선택했을 때의 그 근본을 찾은 거죠. 그 근본의 근본은 뭐냐? 그 근본의 근본의 뭐냐? 뭐 이런 이야기거리고 되게 흥미있는 주제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지금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하는 것에 시작된 파형 그것은 나의 의식 처음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서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는데 멍 때리거나 공상하는 그건 좀 빼고 해도 지금 모자라요. 내가 맨날 느낀 게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내가 이제 클로징처럼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하면 선배가 또 얘기하고 그거 많이 느꼈지 않았어요? 자 그랬군요. 자 그래서 또 얘기하고 이런 적 되게 많았는데 오늘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젠 결론을 내지 않고 클로징 없는 방송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거죠. 아니 그게 이제 다양성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실은 저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랑 다른 사람이에요. 아마 그거는 느낄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 겹치는 캐릭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 명밖에 겹치면 안 돼. 아니야, 근데 선배랑 나랑 겹쳐. 술 좋아하는 것도 겹치고 많이 겹쳐. 그래서
바로 메일 공지 들어갑니다. 클로징 없어.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설 연휴가 시작되니까 네, 긴 연휴 동안 푹 잘 쉬시고 가족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